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9월에 A형에 있는 시조하고 한시 작품 43번부터 45번까지의 지문 한번 같이 푸는 방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문학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당연히 보기를 먼저 봅니다. 근데 다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럼 우린 뭐 하느냐? 다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보고 다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최치원의 촉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의 투사에 그 사물과 자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죠? 사물과 자의 동일성을 이뤘다. 그렇다면 촉규화라는 게 무슨 꽃인지 우리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꽃이 있는데 그 꽃이라는 사물은 화자하고 시적 자하고 동일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꽃의 처지가 화자의 처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끝. 한문의 서정시의 하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작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또다시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출신상의 한계가 있었다. 배경 알았어요. 출신상의 한계.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서 화자와 동일시되고 또한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하고 있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네요. 결국 핵심만 정리해보면 간단한 얘기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출신이 거시기 해가지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않았다. 이거 한국사 시간에 거의 다 배운 얘기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화자에게 집어넣어서 촉규화라는 꽃을 투사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비추어서 비추다. 이거 투사라는 말을 비추어 혹은 그것을 통해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치원은 자신의 한계, 그래서 쓰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촉규화에 비추어 촉규화를 통해 화자에 통해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핵심 다 잡았으니까 이 핵심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촉규화.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글자로 되어 있고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니까 오원율시네요. 그럼 오원율시, 그거 적어야지. 그거 내신 스타일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고 한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어로 되어 있는 이 녀석만 보면 돼요. 이쪽만 보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자, 선생님 미리 중요한 단어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죠.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B, C, 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A, B, C, D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구나. 바로 옆에 있죠.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A 부분 보고 여기 보고 B 부분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풀면 되죠.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자, 포인트 뭐예요? 쓸쓸하다, 황량하다, 부정적인 분위기 나타나죠.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탐스러운 꽃은 긍정적인 녀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죠. 그리고 이 촉규화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비춘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화자는 자신이 출신상, 자, 여기서 지금 맞고 틀리고 확인해야 되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동시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때요? 부정적인 거 선생님이 거버렸죠. 쓸쓸하고 황량한 밭 곁에 탐스러운 꽃이 피었다. 요건 긍정. 됐지? 요 녀석은 긍정적인 거, 요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선생님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따단 그어버리고. 자,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자, 향기는 매우 진하,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맥풍맞아 기우뚱해진대. 자,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꽃이 탐스러운데 자기 자신과 같은 거죠. 그 꽃의 향기, 그 꽃의 그림자는 땡땡에 의해서 희미해지고 기우뚱해지고, 즉 부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화자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 그랬는데 완벽하게 틀렸죠. 여긴 부정적, 희미해져 가고 기우뚱해져 간다 그랬으니까 이거 답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술에나 말 탄 사람은 누가 봐줄까? 자, 의문 형태 나왔죠. 이건 뭐예요? 안타까움의 정서. 그렇지?
자, 화자를 통해서 화자를 통해서 작가가 그 다음에 촉교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안타까움의 정서를 서리법을 통해서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술에나 말을 탄 사람, 오호, 잘 나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나를 봐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벌이나 마비들만 엿본다. 이게 쓸데없이 이런 사람이 봐줘야 되는데 이게 긍정적인 대상이죠. 하지만 나를 봐주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거고, 벌이나 나비는 나를 봐주니까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대상들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C 부분 보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크게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지,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평범한 사람들, 벌이나 나비. 됐죠? 오호, 좋다. 태어난 곳은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오호, 정서 나왔죠?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자, 요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태어난 곳이 비천하다는 건 쓸쓸하고 황량한 밭 가운데 요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부끄러우면서 한편으론 한스럽습니다. 자신의 처지, 한계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거, 어떤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건 한탄스럽다라고 연결되어 있죠.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그렇지, 그 다음에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맞죠? A 부분에 대한 얘기 나왔네요. 촉교화의 외양묘사를 통해서, 외양묘사,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 탐스럽다, 외양이고, 누르고 있다라는 건 그 자세,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압도할 만한 그런 품위가 느껴지는, 능력이 보이는, 뭐 이런 외양묘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촉교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꽃에 대한, 촉교화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한편 화자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사람들이 내면 한스러운 게 촉교화의 처지이고, 그리고 화자의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화자의 처지이며, 그것은 바로 작가의 처지죠. 그래서 촉교화의 내면, 맞죠? 그걸 서술했다. 이게 바로 부끄럽다, 한스럽다가 촉교화의 내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건 화자 자신하고 연결되고 작가하고 연결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틀린 녀석 찾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다와 관련된 거 다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 다의 공통점에, 가나다의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다만 가지고 먼저 해결하는 거죠. 서리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살려두고.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청각적인 거 있나? 못 본 것 같은데. 자, 소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없죠.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계절감은 언제나 중요하지요. 이 시에서 보면 지금, 자, 매우나 맥풍 같은 경우에는 매실이 누렇게 입을 무렵의 장맛비, 맥풍, 보리가 익어가는, 이 매우나 맥풍은 이 주석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도 계절감이 느껴지는 말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촉교화라는 꽃이 핀 것만 가지고도 꽃이 피는 계절이라는, 그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겨울에 꽃이 필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필요 없고, 계절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건 틀림이 없네요. 그리고 계절이 느껴지는 것은 시의 분위기를 조성할까 안 할까, 이런 건 항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시적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시인은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얘의 연결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네요. 자, 그럼 우리는 2번 지우고, 자, 4번 직유를 사용해서 대상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친밀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이지, 난 쟤하고 친해라는 걸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친밀감이라는 게, 어차피 화자하고 같은 처지라니까 친밀감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 될 수 있다 싶을 때는 그냥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친밀감이 맞다라고 했을 때 직유법을 찾아야 되죠. 이건 뭐예요? 무엇 같은,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건 수능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A는 B다, 이런 게 은유라고 하고, A 같은 B, 이런 걸 우리가 직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뭐 같은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사람을 잃어버릴까? 이거 짧으니까 금방 볼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렇다면 얘는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얘가 아니야. 그럼 쑥 지우시면 되죠. 영탄적 표현을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다. 영탄적 표현 찾을만 하지만 이거 안 봐도 돼요. 뭘 보시면 돼요? 단호한 의지. 단호한 의지 아니죠?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 개의 선택지를 다를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인 얘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영탄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법이죠? 영탄적이다라는 얘기는 즉 느낌표가 찍혀 있다. 1번 느낌표. 두 번째 감탄사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 감탄형 종결 어미는 그냥 뭐냐? 로다, 도다, 로구나 이런 것들 있죠. 약간 뭐 어른스러운 표현, 옛스러운 표현, 선생님은 그냥 구린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다가 와 정말 맛있는 음식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옛날 사극에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고전 시가에 잘 나옵니다. 시조나 혹은 가사에는 얘네들이 단골이에요. 그래서 영탄적 표현은 시조나 가사에는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한시거든요. 그래서 요걸 현대어로 딱 바꿔놓으니까 옛스러운 표현을 만들어내니까 들어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약간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얘 가지고 해결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공통점에 대한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에서는 선택지가 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반으로 나뉘게 돼요? 앞부분에는 형식상의 특징 나오고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죠? 네. 정서상의 특징 나와요. 앞부분의 형식, 뒷부분의 정서. 그럼 얘를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 확인하기 귀찮죠? 일단은 제껴놓고 정서가 먼저 맞는지 안 맞는지 얘를 1순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얘를 2순위로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해결이 되면 그냥 선택지를 지워버리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43번 했고요. 가나 가지고 푸니까 44번은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작품하고 나작품 그냥 빠르게 해결해 버리고 바로 문제 다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 어떻게 돼 있죠? 초장, 중장, 종장 3장의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종장에 시상이 집약돼 있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너뿐인가 하노라 네가 최고야. 잠 못 들어간다. 잠 못 자겠다. 나 지금 피곤해. 나 마음이 아파. 나 설레. 어떤 그런 정서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자, 시어들 봅시다. 국화야 포인트.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에. 자, 3월 봄이구나. 다 지내고 낙목한천 추울 때 포인트 다 잡았죠. 홀로 피어 있느냐. 즉 꽃 국화 너는 왜 봄날 제끼고 추울 때 혼자 폈니? 오상고절. 자, 이거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설이 내릴 때 정말 추울 때 고독하게 절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오상고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국화라는 녀석하고 항상 세트로 나오면서 이 녀석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지조절개를 나타낸다 그랬죠.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너뿐인가 너. 아하, 예찬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었네요. 끝났죠? 자, 계절감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예찬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이화의 꽃이에요. 월백하고 달 떴어요. 은하수 물들었어요. 삼경 몇 시인지 알게 뭐예요? 깊은 밤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춘심 봄이에요. 또 나타났죠? 그 다음에 자규 세죠. 너는 알겠느냐마는 알겠느냐 알냐마는 의문이네요. 뭐를 아느냐? 봄의 마음을. 너는 알란지 모르겠지만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간다. 이거 누구 거예요? 다정한 화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슬픔의 정서로 보느냐 혹은 봄날의 설렘의 정서로 보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설렘 쪽에 한 표. 근데 이쪽이 더 많아요. 이쪽으로 해석하는 참고서가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습이죠, 관습. 근데 선생님 느낌상 이렇게 보는 게 이조년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알 필요 없어. 주어진 걸 그대로 감상을 하면 자, 백꽃이 피었어요. 달빛이 환해요. 은하수가 물들었어요. 흰색으로 물들고 있죠. 시각적 이미지 느껴지죠. 여기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백색의 은색의 백색이 느껴지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 깊은 밤. 봄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배배 울어요. 근데 센스티브한, 그치? 다정다감한. 나는 뭐예요? 아, 이제 봄이구나 하고 잠 못 든다는 거예요. 나는 워낙에 센스티브해서
야, 이거 봄날이 올라 그러네. 설레는데 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슬픔의 정서, 슬퍼서 잠 못 이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 이유는 그냥 힘센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따라가는 학계의 풍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서가 그 베끼고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수능에서는 그런 걸 과감하게 묻기는 좀 어렵죠. 포인트는 다 잡았어요. 자, 잠 못 드는 이유는 무엇이다? 봄날의 다정다감한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가나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해 볼게요. 남은 것만 하는 거죠. 서리적 표현으로 냉소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제껴지죠. 그럼 답 3번 끝나버렸죠. 자, 나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그렇죠? 얘는 봄날 다 제끼고 가을날에 추운데 피어 있다 그랬으니까 나홀로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맞고, 밝은 달빛을 받은 이화에 환기된 화자의 정서는 자규를 통해서 심화되고 있다 그랬는데, 자, 그 정서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능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알겠죠? 수능에서는 요게 무엇인지 애매하면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정서가 달빛 밝은 배경과 자규라는 것을 통해 심화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시는 뭐라 그랬어? 대상에 대한, 봄날이죠. 여기서는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시어들이나 대상이나 소재들은 이런 정서를 부각하는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할 만한 녀석이니까 갖다 썼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건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풍이 불어오는 3월. 그렇지, 동풍. 요거 선생님이 얘기 안 했는데 중요하죠. 동풍은 3월이라는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 맞습니다. 은하니 기우는 삼경이 화자의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별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인하니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틀렸구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거는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슬픔의 정서라고 많이 얘기하던데요. 그래, 참고서를 많이 봤으니까 그거 인정. 그럼 여기 보세요. 동풍이 불어오는 3월이 님과 이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동풍이 불어오는 3월에 국화꽃이 펴서 너 대단해. 예찬인데 어떡해. 그렇죠? 오해 소지 없게 만든 거예요. 출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3번 정답 되고요. 오상고절의 굳건한 절개. 이건 상식적이죠. 다정에는 애상의 정서. 자, 요거예요. 요거. 그치? 요게 애상이 슬픔의 정서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슬픔의 정서로 해석한다. 나만 지금 엇나간 거야. 그치? 왜 그런지는 난 근거를 얘기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의 말을 따른다 해도 틀리지 않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잘 피해 갑니다.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여기 완벽한 찐따를 넣어놓은 거죠. 자, 너뿐인가 너 이거 틀렸고요.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한 설명이고요. 너뿐인가 하노라의 대상이 예찬. 오케이. 잠 못 들어 하노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 그렇지. 이렇게 내는 게 수능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게 수능스러워요. 이렇게 내는 건 내신스럽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틱하고 누군가의 해석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듯한 옛날식의 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약간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하지만 어쨌거나 수능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 가지고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결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조금 빠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리 읽고 예습해서 해보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핵심 시어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어디에 정서를 포인트를 잡느냐.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순서. 어떻게 지워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 좀 해보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 가지고 만나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